자,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한번 봅시다. 멘델의 유전 법칙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열의 법칙,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독립유전의 법칙.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유전의 법칙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독립유전의 법칙까지만 설명을 했다고. 근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멘델의 유전 법칙의 첫 번째 뭐라 할 거냐면 우열의 법칙이 있어. 아까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했어요. 우열의 법칙은 뭐냐면 우성하고 열성이 있을 때, 즉 잡종 1대에서 우성만 발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가 우열의 법칙이야. 우성, 우열, 우성, 열성. 이 우성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단지증이라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짧은 그런 유전 질환도 있어. 그 손가락 짧은 게 우성이야. 그 손가락 짧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 다음 머리카락도 약간 곱슬이지. 그죠? 반곱슬. 머리카락 곱슬인 사람은 머리카락 쭉쭉 뻗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한다. 뭐 머리가 꼬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머리카락 꼬이는 이 곱슬머리가 우성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우성이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성이라고 하는 건 뭐다? 잡종 1대에서 발현이 되는 형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열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멘델은 항상 어떻게 교배를 하냐면 우성 순종하고 열성 순종을 교배하는, 항상 이런 교배할 때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항상 이렇게 된다. 우성 순종과 열성 순종을 교배해 가지고 결과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어런츠라 그러죠. 부모 세대라 그래. 부모 세대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 아빠고 여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있다 그래봐. 이제 우성 순종이니까 우리 완두콩으로 해보자고. 완두콩에 간단한 걸로 우리 둥글다 쭈글쭈글하다 앞부분에 셌었죠. 둥글다. 자, 둥글다 순종의 우성을 라지 알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열성은 쭈글쭈글이니까 스몰 알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 했지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내용들은 이게 유전자, 염색체 위에 어떤 형태로 들어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핵형의 모습까지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염색체를 이렇게, 이런 염색체를 뭐라 한다 그랬니? 상동염색체라 그랬죠. 상동염색체 하나에, 자, 여기 이런 유전자를 뭐라 그랬어? 대립유전자라 그랬어. 거기에 이제 알랄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여기에 암컷에도 똑같이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있고 같은 위치에 대립유전자가 스몰 알랄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게 부모 세대야. 그러면 부모 세대에 지금 얘가 어떤 형태로 들어있어? 이렇게 ENA 형태로 들어있는 것이지. 이걸 우리는 핵상이라고 합니다. 핵상이라 그래. 이렇게 우리가 EN은 46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핵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복상이라고 얘기를 해. 단상도 있어요. 단상은 N은 23 이렇게 되지. 이렇게 쓰는 거는 뭐예요? 생식세포를 쓸 때 N은 23 이렇게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EN 이렇게 체세포를 표현할 때는 복상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교배를 하려면 정자가 만들어져야 되고 난자가 만들어야 되니 반으로 줄어야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가 생길까? R하고 R만 생기겠지. 얘는 스몰 R이 생기겠지. 요렇게 되더라.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된다 했니? 이 경우에 요렇게 이런 표를 그리라 했죠. 요렇게 그리라 했지. 그래서 나눠봅시다. 여기에 수컷, 암컷. 자, 수컷에서는 정자의 형태가 그죠? 꽃가루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R세포에는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뭐만 만들어져요? 라지알 스모랄, 라지알 스모랄, 라지알 스모랄.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해주는 거지만 그냥 딱 라지알하고 스몰알만 생기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무슨 완두가 생긴다? 이렇게 만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F1, 필리어스 1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우리는 우리말로 뭐라 그런다? 잡종 1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성순종하고 열성순종하고 교배를 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무조건 뭐만 나오더라? large R, small r이 나오더라.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된다? 둥근 완두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지. 누가 표현이 된 거야? 이 large R만 표현이 된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우성하고 열성을 갖고 있는데 표현이 될 때는 large R, 우성만 표현이 되더라. 이게 우열의 법칙이야. 이게 우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열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잡종 1대에서는. 그래서 요게 어떻게 그림을 굳이 그린다 그러면 F1을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F1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얘는 이렇게 해서 상동 염색체를 그리되 하나는 라지 R이 오고 하나는 스몰 R이 온 거죠. 하나는 누구한테 온 거야? 아빠한테 온 거고 하나는 누구한테 온 거야? 엄마한테 온 거지. 그런데 누구께 발현이 되는 거야? 라지 R이 발현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둥근 것만 발현이 되더라. 우성하고 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우성만 발현이 되더라. 우열의 법칙이야. 됐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이 있어. 여러분들 교과서에 분리의 법칙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소개가 되는데 분리의 법칙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오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미 선생님이 분리의 법칙을 설명을 했다고. 요게 사실은 분리의 법칙이야. 염색체가 나눠 들어간다고 하는 거, 반으로 나눠가지고 생식세포로 이렇게 해서 반반씩 들어가는 거, 이걸 우리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해보자고.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러면 잡종 1대를 우리가 large R, small R이라는 거 알았잖아. 얘가 둥근 완두라는 거 알았잖아요. 왜? 누구만 표현이 되니까 얘가 표현이 되는 거. 우린 이걸 갖다가 분리의 법칙이라고, 우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번에는 앞부분에서 배웠던 자와 수분을 여기다 이제 도입을 하자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유전자를 똑같은 애를 다시 한번 교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잡종 1대를 뭐 한 거야? 자와 수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나온 김에 그려보자는 것이죠. 상동염색체 형태로 그려보자고. 상동염색체 형태로 그려보자고. 그래서 여기는 large R이 있고 스몰 R이 있고 여기에 large R이 있고 스몰 R이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얘를 이제 교배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분리의 법칙이야. 생식세포를 형성할 거 아니니? 생식세포를 이렇게 형성할 것이야. 이 줄이 안 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생식세포는 R이 만들어지고 스몰 R이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R이 만들어지고 스몰 R.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떤 자손이 만들어지겠니? 이게 F2야. F2가 R이 만들어지고 R이 만들어지고 R이 만들어지고 R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지.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작업이 바로 분리의 법칙이야. 각각의 생식세포들이 유전인자 하나씩을 갖다가 각자 따로 이렇게 해서 뭐라 그래야 돼? 배분이 된다 그래야 되나? 조합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F2, 필리어스 2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잡종 2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렇게. 잡종 2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니? 이렇게 해서 이거 둥근 완두죠. 얘는 무슨 완두야? 쭈글쭈글 완두죠. 그러다 보니까 몇 대 몇? 3대 1의 표현형을 갖더라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웬만한 책들이 3대 1로 분리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3대 1이 분리의 법칙인 줄 알아. 아니야.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상동염색체에서 쌍으로 갖고 있던 그 유전자가 각자 정자로 형성돼서 따로따로 자손이 만들어질 때 정자 하나 따로 들어가고 난자 하나 따로 들어가면서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분리된다,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분리의 법칙이 나올 때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누구냐면
중간 유전이 나와. 이게 코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밝혀냈거든. 이 코렌스하고 드프리스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한 70년 지나가지고 멘델이 이걸 이미 발표를 했는데 왕립 도서관에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 다 논문으로 나와 있었어. 근데 유전 쪽에 뭐 연구를 해보려고 코렌스하고 드프리스가 이걸 다 해본 거예요. 얘네들이 이미 다 이걸 발견을 했어. 코렌스하고 드프리스가. 논문을 써보려고 혹시 선대 과학자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없나 그러고 왕립 도서관을 다 뒤진 거야. 근데 이미 76년 전인가에 멘델이 이걸 다 해놓은 거예요. 과학자 우리 같았으면 표절했겠지. 그냥 그거 사장시키고 자기가 명성을 얻었겠지. 근데 과학자들은 이제 기본적인 양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도서관에서 사장될 뻔한 논문을 이미 멘델은 죽고 없었겠지. 76년 된 논문을 끄집어 갖고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이렇게 물밑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이야. 코렌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그러면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은 알겠어. 그런데 길을 가는데 분꽃이 폈는데 분꽃이 빨간 꽃이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흰 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빨간색이 우성일 것 같아. 이거 열성일 것 같아. 근데 분홍색이 피는 거야. 빨간색하고 흰 꽃이 있는데 중간에 분홍꽃이 있는 거야. 뭐지 도대체? 그래서 코렌스가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뭐라고 세우냐면 멘델의 유전 법칙 그대로 세우는 거지. 어떻게 할까? 자, 부모 세대.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얘를 알랄로 놓는 거야. 얘를 알랄로 놓는 거야. 그래 놓고 얘를 붉은 꽃이라고 놓은 거고 얘를 흰 꽃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라지 아래 스몰 r로 놨다는 얘기는 얘가 우열관계가 명확하다는 얘기지. 얘가 우성이면 얘를 열성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놨고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분리의 법칙 쓰면 F1에서는 뭐만 나오는 거냐? 얘 나오겠지. 얘 나오겠지.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맞다면 붉은 꽃이 나와야 되는 것이야. 맞죠? 근데 삑 안 나오더라고. 뭐가 나와? 분홍꽃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흰 꽃하고 붉은 꽃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얘가 발현이 됐단 얘기잖아. 발현이 됐단 얘기는 얘가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불완전 우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나중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완전 우성이면 우열관계가 명확한 거야. 그럼 빨간색이 나와야 돼. 그런데 불완전 우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섞였단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가 50대 50으로 섞이니까 분홍꽃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멘델은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중간 유전은 뭐에 위배가 된 거야? 우열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코렌스의 분꽃 유전은 우열의 법칙에 위배가 된 거야.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기획을 해야지. 다시 설명을 해야죠. 자, 페어런치. 어떻게 해야 돼?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붉은 꽃하고 흰 꽃을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대문자를. 얘는 red, white 해가지고 대문자를 둘 다 쓴 거야. 이렇게 쓰면 얘는 붉은 꽃이죠. 얘는 흰 꽃이지. 그리고 둘이는 같은 문자도 아니고 소문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F1을 구하면 누구뿐이 안 나와? RW 나오죠. 얘가 분홍꽃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제 설명이 되잖아. 쟤도 대문자고 대문자니까 둘 다 50% 기여해가지고 분홍꽃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를 한 번 더 자화수분 시킨 거야. 이건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런 애들 갖다 심어가지고 직접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결과, F2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 이제 결과 예상이 되죠.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얘는 분리의 법칙은 그대로 성립되는 거야. 얘는 R하고 W, 얘는 R하고 W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화수분을 시켰을 때 그럼 뭐만 나와? RR 나오죠. RW 나오죠. 그 다음에 RW 나오죠. 그 다음에 WW 나오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하, 이게 뭐예요? 붉은 꽃이야.
얘네 둘을 뭐야? 아하, 분홍꽃이야. 얘는 뭐예요? 흰꽃이지. 그래서 붉은 꽃, 분홍꽃, 흰꽃이 1대 2대 1로 분리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은 정확하게 성립을 하는 거야. 근데 뭐에 위배되는 거야? 우열의 법칙은 성립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뭐예요?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는 거지. 이런 애들을 우리는 중간 유전이라고 한다. 사람의 유전에서 얘랑 비슷한 거 누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 혈액형 A, B형. A하고 B가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야.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니네. 뭐 A5형은 A형이잖아. AA형도 A형이지. B5형도 B형이고 BB도 B형이지. 근데 A, B가 따로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A형이 발현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B형이 발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열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A하고 B는 명확하지 않고 O는 확실히 우성이다 이렇게. O에 대해서는 A, B가 우성이고. 그래서 우리 A, B를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혈액형 A, B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간유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간유전 같은 경우는 자, 뭐가 우열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분리의 법칙은 정확히 성립하더라. 자, 분리의 법칙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자, 각각의 유전자들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개체가 만들어질 때 한쪽은 정자에서 오고 한쪽은 난자에서 와가지고 결합해서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가 분리의 법칙이야. 이렇게 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만드는 게 분리의 법칙이다. 그래서 얘는 3대 1이었고 얘는 1대 2대 1이라고 하는 분리되는 분리의 법칙이 적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된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독립유전의 법칙이 있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유전의 법칙.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애가 연관유전이야. 그래서 이 독립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독립유전의 법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거,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은 둘 다 단성잡종 실험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성잡종.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해서만 설명한 거잖아. 지금 둥글고 쭈글쭈글한 거, 모양에 대한 것만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독립유전의 법칙을 설명하려면 최소 2가지 이상의 형질을 설명해야 돼. 그래서 얘는 이거 설명할 때는 최소 양성잡종 실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2가지 이상. 3성잡종 실험도 있고 4성잡종 실험도 있고 5성잡종 실험도 있어요.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3성잡종 실험까지는 나와. 3가지 경우. 3가지 경우면 2개씩이 3가지면 2의 3승이니까 8가지야. 그러면 가로축이 8개고 세로축이 8개면 8, 8, 64. 8 by 8이야. 그럼 64개의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와, 근데 64개까지는 시험 문제 수능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선생님처럼 우리같이 너네 포함시켜서 미안한데 선생님처럼 머리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8개 쓰고 8개 쓴 다음에 64개를 다 만든 다음에 거기서 찾아야 돼. 선생님이 의대를 많이 보냈잖아. 의대에 들어갈 애들은 좀 똑똑한 애들이죠. 걔네들은 확실히 머리 좋은 애들은 틀리긴 해. 그것도 쓰지도 않아. 머릿속으로 생각해. 그리고 요거 그럼 64분의 얼마? 확률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게 차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전을 잘하는 게 기본적인 머리가 있으면 조금 더 잘하더라. 이게 찝어내는 게 확실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처럼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냥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지. 선생님도 다 하고 앉아있으니까 니네가 봤을 때 이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익숙하게 많이 하다 보면 감이 금방 생겨.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기본에 충실하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두 가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할 거야. 그래서 양성잡종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로 할 거냐면 뭐 맨델은 항상 똑같잖아. 우성순종, 열성순종.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 부모 세대에 이렇게 우성순종, 열성순종. 표현형 한번 해볼까요? 표현형 어떻게 되냐 이거. 자, 둥글고 황색인 완두야. 얘는 뭘까요? 쭈글쭈글하고 녹색인 완두야. 그래서 쭈글쭈글한 게 열성이고 황색에 대해서 녹색은 열성이야. 그리고 둥글고 황색인 건 다 우성인 거죠. 이렇게 교배를 하자는 것이지. 그럼 이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된다고? 이걸 갖다가 상동염색체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이제 선생님 우리 이제 편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 상동염색체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니네가 이제 그릴 때마다 이걸 이렇게 그리기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표현하니? 자, 같은 위치에 라지 알라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니? 라지 YY 이렇게 써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 스몰 알랄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스몰 Y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두 개가 교배돼서 나오는 게 잡종 1대야. 이 잡종 1대가 나오려면 여기다 이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여기다 써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있어요? RY만 나오잖아. 4개. 경우의 수가 RY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만 나와? RY 네 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교배하면 전부 뭐밖에 없어? RRY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잡종 1대에선 얘가 나오더라는 거지. 누가 나와? RRYY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표현형이 뭘로 나올까? 얘하고 얘만 발현이 되겠지. 우열의 법칙 그대로 성립하죠. 그러니까 둥글고 황색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이 이제 얘를 자화수분해야지. 자화수분하면 RRYY를 자화수분해야 되잖아.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성립이 돼야 돼? 분리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F2를 구해야 되니까 F2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 이제 분리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고. 여기에 R, 스몰 R, 라지 Y, 스몰 I가 있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와. RY가 나올 수 있고 RY가 나올 수 있고 스몰 R, 라지 Y 이게 나올 수 있고 이게 나올 수 있잖아. 자, 암컷도 똑같죠. RY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RY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RY 나올 수 있고 RY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자, 시간이 남으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얘는 RRYY지. 그 다음에 얘는 RRYY지. 다 해봐. 그러면 얘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둥글고 황색인 거 대 둥글고 녹색인 거 대 쭈글쭈글하고 황색인 거 대 쭈글쭈글하고 녹색이 나옵니다. 표현형이. 자, 둥글고 황색인 걸 선생님 유전자로 표현해 볼게. 둥근 거는 하나만, 황색은 이거 하나만. 밑에 발을 쓴 거는 대문자가 와도 좋고 소문자가 와도 어차피 둥글고 황색이잖아. 이런 애들. 이번에는 둥글고 녹색인 건 녹색은 무조건 스몰 YY가 와야 돼. 이거 대 쭈글쭈글한 건 무조건 얘가 이게 와야지. 황색은 이게 와야 되고 이거. 얘는 무조건 이거야지. 이 16개 4x4잖아. 4 곱하기 4잖아. 16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 몇 대 몇 대 몇이 나오냐면 유명한 식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9대 3대 3대 1이 독립유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데 이 결과인데 둥글고 쭈글쭈글한 거가
자, 둥글고 쭈글쭈글한 둥근 거 12개, 쭈글쭈글한 거 4개. 몇 대에 몇? 12대 4요. 자, 이번에는 황색 대 녹색을 한번 봐봐. 황색 대 녹색이 12대 4요. 오호. 어때요? 하등에 상관없이 얘도 3대 1이고 하등에 상관없이 3대 1이지. 아까 하나 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잖아. 이 얘기는 양성잡종을 했음에도 똑같은 분리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어떤 결과라는 얘기냐면 얘가 서로 다른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야. 이게 분리야. 독립이야. 독립의 정확한 의미는 서로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독립은 연관은 뭐겠니? 이거랑 반대니까. 연관은 이런 경우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있잖니? 아까 2개 그려보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라지 R, 스몰 R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라지 Y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모양하고 색깔을 결정짓는 애가 한 염색체에 같이 붙어 다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붙어 다녔다. 그러면 분리될 때 어떻게만 분리될까? 항상 얘는 얘하고 같이 다녀. 항상 얘하고 얘는 같이 다녀. 그러면 중간에 이런 애들은 안 생긴다는 얘기지. 이게 너네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이게 연관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연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독립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 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한 게 중학교 때 니네가 배웠어야 되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야. 독립 유전의 법칙. 독립 유전의 법칙에서 9대 3대 3대 1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양성잡종으로 나눠놓은 거니까 둥근 거하고 쭈글쭈글한 거 12대 4. 그 다음에 황색하고 녹색이 12대 4. 그냥 3대 1이야. 2개 이상인데도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보이는 건 둘이 독립됐다는 얘기거든. 독립의 의미의 다른 의미는 뭐라고요? 서로 다른 염색체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붙인다. 이걸 우리는 연관유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놔 봅시다.